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 러너를 담다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01년생의 러닝계, 마라톤계의 유망주 김진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명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01년생 너무나 젊습니다. 한국 나이로 24살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92년생이거든요. 33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닝 붐인데 네. 지금 메이저 대회, 메이저 대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회에서도 입상권을 보면 다 그나물의 그밥, 보는 사람들만 보인다. 네, 출발선에 서면 항상 제가 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다수라서. 그죠? 네. 근데 출발지에서만 그러면 몰라. 네. 도착지에서 이제 또 입상권에 드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네네. 그 와중에 이렇게 01년생의 젊은 분이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젊은 분들께서도 어떻게 훈련을 해오셨고 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아디다스 러너스의 AR에 속해 있으시니까 그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지금 전통이 있습니다. 러닝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유튜브로 네.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난처한 질문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런 거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디다스 러너스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디다스 제품만 거의 한 9할 이상 사용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신발장에도 거의 다 아디다스 제품밖에 없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네. 내가 아디다스 제품 말고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다면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하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아디다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외의 제품을 하나 말하자면은 저는 온이라는 제품을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 얼핏 듣기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라일 러닝도 같이 하고 계심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온의 베스트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도 지금 JTBC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을 온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로 나갈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온에 대한 브랜드의 지금 뭐랄까 이미지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가 확실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뭐 좀 패션 러너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제마로 그 신발로 서브스리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인증되겠죠. 네. 근데 이미 파리올림픽에서 뭐 여성부에서 4위 해도 그쵸. 3위죠. 네.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선택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아디다스 자체도 이미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물론 나이키도 좋고 아디다스도 좋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한번 알아가보자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뭐 여러 브랜드도 많이 신어보고 그러고 싶어서 저는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디다스도 만족하다고 하셨는데 아디다스의 어떻게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네, 이미 충분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저 기록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 얘기를 안 드렸지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잘 뛰는 분들의 좀 그런 의류 선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싱글렛은 뭐 당연히 싱글렛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쇼츠랑 타이즈 좀 갈리지 않겠습니까? 쇼츠, 타이즈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하프 타이즈를 잘 입지 않는 이유가 저도 예전에 몇 번 입어봤었는데 약간 조금 꽉 끼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쇼츠를 그냥 일반 쇼츠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 잡아주는 느낌 때문에 장거리로 갈수록 선택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게 안 좋으셔서 네. 별로셔서 그래 차라리 그냥 쇼츠 중에서도 좀 짧은 쇼츠인 2인치나 3인치 쇼츠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타이즈도 입어보고 짧은 것도 입어보고 뭐 해봤지만 그 짧은 것에서 오는 가벼우면서 오는 네. 개방감, 네 맞아요. 쾌적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단거리 위주로 좀 나가고 계신데 네 맞아요. PB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5km가 16분인가요? 16분 18초 10km가 33분 18초 하프가 1시간 15분 대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굉장한 PB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풀이 네. 그나마 나간 지 오래되시고 최근에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서브3세요. 2시간 58분이신데 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렇죠. 풀코스입니다. 뭐 조만간 나가실 텐데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10km 31분대에 들어서는 것, 오. 풀 2시간 30분대에 들어서는 것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저는 고민할 여지 없이 10km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아마 제 생각엔 풀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제 주 종목이 1000m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풀코스보다는 아직은 좀 짧은 단거리 위주, 좀 스피드 위주의 그런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꿈의 기록인 지금 10km가 32분대를 지금 제 목표인데 1분대를 달성을 한다면은 지금 국내 마스터즈에도 31분 대는 뭐 허드슨님이나 네 거의 정말 손에 꼽게 없죠. 네. 이런 멋진 분이신데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분께서 여자친구를 사귄다면 네네. 트롯만 하는 여자친구 혹은 로드만 뛰는 여자친구 네.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신다면 둘 다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제 이상형이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러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드 네, 로드든 트레일이든 상관없지만 둘 중에 지금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로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제약도 덜 하고 그죠? 네네네. 뭐 사실 러닝이면 상관없다. 같이 훈련하기도 편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대회 나가기도 좋고. 여자친구분께서 네. 뻘런족이면 어떡하셔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잘 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러닝에 미쳐야지 그런 기록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분의 러닝 히스토리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러닝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입문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제 첫 러닝은 2017년 5월 달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좀 작은 대회를 처음으로 나갔었어요. 네. 대회에서 아무것도 연습을 안 하고 네. 42분 정도의 기록을 세웠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비시상이었지만 2위를 했었거든요, 대회에서. 그래서 네네. 그 대회를 딱 나가고 나서 뭔가 해보고 뭐 해볼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뒤로 계속 연습 많이 하고 이렇게 대회 참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6년 전 거의 6, 7년 전에 처음으로 고등학생 때였네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마라톤 대회를 나갈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네, 그만두게 되면서 근데 그 체력은 좀 유지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러닝이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체구가 마르고 이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막 이렇게 몸집이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몸집이 작다 보니까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작을 한 게 된 게 뭐 마라톤, 러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스하키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어떤 스포츠든 네.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이 러닝이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훈련하면서도 당연히 기초체력 그게 훈련을 좀 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허. 네, 선수 시절에 그 체력이 네. 아이스하키가 놀랍게도 뭐 딴소리지만 지금 다시 유행한다더라고요, 강남권에서. 약간 취미로 이렇게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저도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PB를 말씀드렸지만 진짜 마스터즈 최상위 지금 기록 하프를 제외하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져가고 계신데 실제로 입상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런 기초 체력이 선출이셔도 어린 나이였고 어쨌건 러닝에 전향하셔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의 강도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셨을 텐데 어떻게 훈련을 해오셨던 걸까요? 저는 코로나 전과 후로 조금 나뉘는데요. 네. 저는 코로나 전에 2019년에 33분 18초를 찍었을 때는 네. 원래부터 그렇게 잘 뛰었던 건 아니에요. 그 대회가 2019년 JTBC 10K 마라톤이었는데 네네. 그 대회에서 PB를 달성할 수 있던 이유가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한 5개의 대회를 참가했었거든요. 맨 10km. 처음 말씀하셨던. 네네네. 네. 여러 대회를 나가면서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지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서의 실전 경험. 네, 실전 경험을 저는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일리지는 거의 200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되게 마일리지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기량을 항상을 하는 편이신 건데 이례적인 거죠, 그죠? 뭐 어느 정도의 네. 그 외적인 것들이 바탕이 된 것들이 당연히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일리지는 적지만 그 훈련을 그러면은 단순 거리주나 이런 걸로만 채우신 건가요? 저는 그때 코로나 전 그때 당시에서는 저는 그런 훈련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인터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기분 좋으면은 나가서 뭐 한 10km, 15km 빠르게 뛰기 뭐 가끔 이렇게 질주도 하기 뭐 그 정도만 했었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후에 뭐 어떠한 변화가 있고 다른 계기가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신 건가요?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입시를 또 겪고 한 2년을 겪고 나서 네네. 많이 살도 찌고 이제 달리기도 안 하고 한 2년간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서 같이 2022년에 좋은 기회로 이제 아디다스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인터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훈련법들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풀코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또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네. 그렇게 단거리가 더 맞고 주 종목이라는 걸 파악을 하셔서 네. 집중을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한번 그렇게 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뭐처럼 러너 체형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식단 관리나 그런 것도 당연히 하신 것 같은데 뭐 따로 식단을 하신 건가요? 식단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왜냐면은 저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러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만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껏 해봐야 야식 안 먹기랑 뭐 탄산 좀 줄이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차라리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을 빼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살을 다 뺄 정도의 훈련 양을 가져가고 계신 거겠죠? 네. 근데 애초에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쪄도 그래도 막 엄청 찌진 않으셨었나 봐요. 제 기준에서 많이 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3kg, 14kg 정도가 쪘었는데 이렇게 빼기까지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체계적, 되게 훈련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체계적이지 않으셨는데도 되는 게 그에 상응할 정도로의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겠죠. 유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마르셔서 확실히 그건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훈련이나 체중 관리는 그렇다 치지만 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부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강박이 있을 정도로 부상에 대해서 케어하게 된 계기가 2022년 그 JT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난 후 제가 장경인대 통증이 크게 와가지고 몇 달을 쉬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좀 부상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훈련 때가 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그 아이스박스를 항상 들고 다녀요. 저는 넣어 다니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보냉이 되는 그 아시죠? 그 쿨러. 네, 쿨러를 항상 저는 넣어가지고 훈련이 끝날 때마다 항상 무릎이나 이런 데 아이싱을 무조건 해주는 편이에요.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따로 열심히 그래서 저는 개인 훈련 때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훈련 시간에 비해서 스트레칭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훈련 때는
진짜 운동 시작 전에 최소 한 20분은 스트레칭 하는데 할애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도 보통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허둥지둥 집에 가기 급하시는데 저는 여유롭게 진짜 남아서 스트레칭하고 아이싱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너무 비슷하게 저도 지금 러닝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부상 관리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 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JTBC 마라톤 풀 때 장병인들 똑같이 이게 겪지 않고 챙기시면 베스트인데 이렇게까지 그죠? 네, 아프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스타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감이에요. 안 겪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겪지 않으시기를 저희가 강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상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훈련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아디다스 러너스 어떻게 좀 발탁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첫 시작은 2022년 JT 마라톤 준비반 그 프로젝트 PB를 같이 거기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를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또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디다스에서 주관하는 러닝 세션에 참여를 했더니 발탁이 된 거네요. 그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빅 브랜드들도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많이 적어도 특히 아디다스가 지금 정말 올인을 해서인지 그러면은 그런 진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심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디다스 러너스 크루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페이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JT 마라톤이나 이제 동아 마라톤을 준비하는 그런 데뷔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페이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성수에서 진행됐던 행사도 그렇고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 메가런 그 규모도 크고 되게 힘을 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 브랜드들의 요즘 다시금 마케팅을 시작하는 느낌, 나이키, 아디다스 다 하는 느낌인데 저도 다음에 아디다스가 하는 행사 꼭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신고 계신 아디오스 프로4 이렇게 신으시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고 대회도 나가시고 하시고 계신데 좀 주관적인 평가를 한번 냉정하게 해주시죠. 저는 첫 카보나의 시작을 나이키 베이퍼 1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딱 떠오르는 신발이지 않나 싶었어요. 베이퍼 1과 알파 1. 알파 1, 베이퍼 2가 사실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는 카보나라고 하는데 저는 나이키에서는 베이퍼 1밖에 아직 신어보지 않았어가지고 베이퍼 1도 부족한 신발이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서 좀 주맥스 폼 느낌이 난다는 거네요. 좀 약간 프로3와는 조금 다른 반발력을 저는 느꼈어요. 프로3가 좀 쫀득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푹신함이 가미가된 큰 변화라면 큰 변화네요. 좀 또 쉐입, 좀 톱박스, 착용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딱 발을 신발에 넣었을 때 그 외피가 프로3와는 좀 다른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비닐같이 조금 부들부들한 재질이어서 확실히 발을 좀 더 착 감싸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3는 조금 더 면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거든요. 매끈매끈합니다. 에보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4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그럼 매끈매끈한 소재라서 통기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텐데 좀 통기성이 괜찮나요? 저는 원래 발에 땀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 저도 리뷰할 때 저는 신경을 안 썼었어요. 리뷰하기 전까지 열감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열감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셔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은 신경 쓰이지 않는 영역까지 아마 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정말 막 특수하게 발에 땀이 너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논외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뭘 신으셔도 아마 그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좀 아무튼 이런 상금 러너가 신어도 만족하는 신발 프로4 저도 어서 나와서 꼭 신어보고 싶네요. 다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맞습니다. 분들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꼭 네. 사서 신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측면 외에 이렇게 팀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간에 좀 시너지가 있으신가요? 아디다스, 러너스가?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 저는 지금까지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크루 서울에서 가장 막내이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다들 이제 형,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같은 크루에 소속돼 있는 그 세 분의 코치님까지 다들 이렇게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재미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들 네. 좀 브랜드 팀 소속은 사실 네. 정말 기록컷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엉덩이는 못 내겠지만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 브랜드마다의 네네. 팀들이 다 있잖아요. 아디다스, 네. 런스, A 레이스, 뉴발란스, 팀 델타 프로, 네. MBX 등등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하게 됐을 때 제가 최근에도 MBX 소속분들 인터뷰하고 했을 때 만족도가 다 높으신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노려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상시 모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어느 딱 이 타이밍에 한번 모집할 것 같은 그 전에 어떤 기록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언급드렸지만 트레일 러닝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 트레일 러닝을 언제부터 또 하게 되신 건가요? 첫 시작은 저는 2019년도 2019년 세계 유스 스카이러닝 챔피언십 대회를 네. 또 한국 국가대표로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된 게 어머. 첫 시작이었어요. 야, 국가대표셨군요. 네, 예전에 네, 좋은 기회로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 뭐 트레일 러닝 대회를 나간 게 저의 첫 시작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트레일 러닝을 네. 함에 있어서 마라톤과 당연히 차이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드 러닝을 아직도 많이 하고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항상 트레일 러닝을 할 때면은 그 너무 극악스러운 어필과 너무 험한 다운힐에 저는 좀 많이 겁을 먹고 아직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네. 부상 예방을 그렇게 신경 쓰는데 네. 부상 위험도가 너무 높은 스포츠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제가 올해부터 트레일 러닝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되게 부상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어필과 다운힐 네. 제외하고도 지형적으로 막 포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발을 딛는가에 따라서 확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의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발목 강화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저도 여러 번 발목을 좀 삐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하고 계신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로드 러닝의 매력과 트레일 러닝의 매력 각각의 매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로드에 비해서 트레일 러닝은 많이 해보지는 못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확실히 저는 로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각자의 매력이 물론 있겠지만은 트레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그 아름다운 풍경에서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는 로드러닝으로 치면은 계속 쉼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면은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르막에서는 천천히 걷고 또 내리막이 보이면은 그 부분에서는 또 스피드를 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공존을 하다 보니까 전 트레일 러닝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덜 지루하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로드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풍경 좋은 최근에 했던 춘마 같은 데서 뛴다 하더라도 네. 풍경을 볼 여유가 사실 맞아요. 레이스 중에 없잖아요. 네, 트레일은 역시 그런 아름다운 데서 또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끔씩 알바도 하고 네. 알바하다라는 말은 코스 이탈을 말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전 대회를 나가기 전에 항상 코스 답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보통 상시 개방되어 있는 데를 코스로 지정을 하나요? 보통 MTB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들이나 개방되어 있는 코스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시네요. 역시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는 사실 도로통제 대회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맞아요. 최근에 그래도
보면은 놀란 게 JTBC 마라톤 코스가 변경된 부분을 다른 분들이 막 답사를 해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닝만을 위해서 로드러닝과 다르게 뭔가 따로 더 준비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는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딱히 그런 훈련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무조건 트레일을 위해서 하는 훈련 이런 거는 아직은 없고 요즘은 멀지 않은 남산에서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남산 북축선로가 이렇게 어필도 있고 다운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거나 네. 그 외적인 보강을 떠나서 실전적으로 어떻게든 어필 다운힐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로드에도 많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로드 훈련을 할 때도 제가 즐겨 했던 것이 그 어필 인터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드 따로 트레일 따로가 아닌 함께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네. 많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록주의가 좋으시더라고요.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일러닝 특히 요즘 시즌에 또 하기 좋은 스포츠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단풍이 지니까 예쁘더라고요. 좋습니다. 한번 등산이 아니라 트레일러닝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유망주시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 잘 뛰는 분들이 없는 이 시점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지금 한국의 러닝판에 대해서의 좀 개인적인 소감은 어떠신가요? 생각이나. 저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일단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여러 러닝에 관련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제 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젊은 친구들도 네. 실제로 지금 01러너스라는 네. 나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 크루를 함께하고 계신데 크루도 뭔가 인원이 많아진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01러너스도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러닝을 좋아하고 되게 밝고 활발한 친구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없지만 네. 크루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의 네. 조금 지금 세간에서의 네거티브한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막 왈가왈부할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솔직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러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결국은 쌍생 같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문화적 방향성에 대해서 양측 다 좀 배려와 고민 이런 게 네, 있으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 뛰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맨날 보는 분들 보고 서로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선배 러너 중에 네. 좀 리스펙한다, 존경한다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많아서 다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일단 권은주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8년, 2017년 이때 제 러닝의 거의 초창기 때, 러닝 초창기 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 권은주 감독님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또 생각나는 분들은 또 김지섭 선수일 텐데요. 그 이유는 제가 2019년에 첫 트레일 러닝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분이 김지섭 선수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열망이 있냐? 이런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김지섭 선수님이 그러면은 죽을 듯이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을 저한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거를 네. 누가 말하냐 어떤 전달력으로 말을 하느냐가 정말 갈릴 것 같은 말인데 네.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김지섭 선수님 다들 이름이라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멋진 분들을 함께 하셔서 너무 전 부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저야 아름아름 지나가다 보거나 인사 한두 번 한 권은주 감독님이나 그러지만
그런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좀 다른 것보다 부럽네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자신의 멘토가 될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또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러닝판에서 젊으신 입장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연령층이었던 이 러닝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러너들의 유입이 많아진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좀 그래도 러닝 선배로서 러닝은 선배시니까 한번 네네. 그분들에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제 또래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러닝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대회도 나가고 기록도 세우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너 월 이번에 몇 킬로 뛰었냐? 뭐 그거밖에 안 뛰었냐?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기록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운동을 하자. 약간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물론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이러지만은 저는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재미있게 대회 나가고 재미있게 훈련하고 그냥 러닝을 그냥 좋아해서 하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러닝에 좀 임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작은 계기라도 있기만 한다면 네. 될 것 같은데 보통 그게 그 같이 모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거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뭐 대회에 나가서 무조건 강박적으로 기록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쌓아 올렸나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거 그리고 대회장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근본적인 거죠. 네. 즐기는 것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분들께서는 기록을 열심히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개인의 러닝에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먼저 단기적인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다음 주에 있을 2024년 JTBC 마라톤 10K에서 33분대를 달성하는 게 그 첫 번째 목표이고 이후에는 저는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던 여러 가지 해외 마라톤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해외 마라톤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딱 한 번 있는데 그 올해 여름에 그 일본에서 조금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트레일러닝 대회를 나가봤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하. 이후에 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회를 많이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기록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잘 뛰고 더 행복하고 좀 그렇게 밝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치 스톤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네. 멋진 기록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더 추구하고 본인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이런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고 뭐 아까 기록 욕심 내지 말라라고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빠져들고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은 당연히 기록 욕심 낸다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기록 욕심 내지 말아야지라는 강박을 가지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구하시는 게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대신 뭐 내가 한 만큼인 거니까 그게 그죠. 참 정직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번에 제가 서브3를 할 만큼의 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말 유망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분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뭐 사실 어린 사람에게 뭔 얘기를 듣겠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 저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또 진명님께 굉장히 또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아 계시길 바라겠고 앞으로의 진명님의 행보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리고 대회장에서 마주치면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네. 잘 받아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 맛에 함께하시는 분들이나 뭐 많은 대회에 나가 계시니까 인사해 주시고 저도 진면에 따라서 즐기면서 러닝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러너분들 모시고 오늘 다음 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진면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